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정말 오랜만에 브이로그를 올리는 것 같아요. 오늘은 설산으로 유명한 덕유산에 다녀온 이야기를 소개할게요. 금요일에 출발하는 1박 2일 일정으로 차가 막히는 출근 시간을 피해서 눈 뜨자마자 오전 6시에 출발했어요. 지난 며칠간 한파주의보가 이어졌는데 다행히 오늘부터 날씨가 풀린대요. 덕유산은 국립공원으로 전라북도 무주에 있어요. 서울에서 4시간 정도 걸리고요.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러 간식을 먹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재미죠. 여기는 충청남도에 있는 천안휴게소인데요. 천안이 호두과자로 유명한 건 알고 있었지만 현지에서 먹어본 건 처음이었어요. 호두 모양으로 구운 빵 안에 단팥이랑 진짜 호두알이 들어있는데 금방 구워서 뜨겁더라고요. 이걸 먹으려고 일부러 다른 지역에서 이 휴게소까지 오는 사람이 있을 정도래요. 무주에 도착하자마자 점심을 먹었어요. 이곳은 순두부를 파는 식당인데요. 하얀 순두부도 있고 해물을 넣고 얼큰하게 끓인 순두부도 있었어요. 아이는 돈가스를 먹고요. 맛있어 보이죠? 덕유산은 해발 1614m고 한라산, 지리산, 설악산이 이어 한국에서 4번째로 높은 산이에요. 산 아래에 스키장인 무주리조트가 있어요. 스키와 스노보드를 즐기는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저희는 아이가 있어서 이번에는 눈썰매만 타고 산으로 올라가기로 했어요. 작년만 해도 엄청 재미있어 했는데 8살이 되니까 눈썰매가 조금 시시해졌나 봐요. 내년에는 스키를 타야겠어요. 무주리조트에서 곤돌라를 타면 설천봉까지 올라갈 수 있고 설천봉에서 한 30분 정도만 더 걸어 올라가면 덕유산의 정상인 향덕봉까지 갈 수 있어요. 주말에 곤돌라를 타려면 예약을 해야 한대요. 곤돌라를 타지 않고 제대로 등산을 하고 싶었지만 아이와 함께라서 이 코스를 택했어요. 평소에는 10분 정도만 기다리면 되는데 지난주에 강풍 때문에 며칠 동안 곤돌라 운영이 중단되어서 오늘 사람들이 더 몰렸다고 하네요. 그래서 꽤 오래 대기했어요. 그래도 아름다운 자연 안에 있으니까 오래 기다려도 그렇게 피곤하지 않았어요. 날씨도 따뜻했고요. 드디어 곤돌라를 타고 올라갑니다. 속도가 느려서 10분 이상은 걸린 것 같아요. 정상 부분에 침엽수가 많이 자라는데 안타깝게도 최근에 지구온난화 때문에 개체수가 많이 줄었다고 하네요. 곤돌라 덕분에 향적봉 정상에는 정말 사람들이 많아요. 곤돌라에서 내려서 정상까지 경사가 완만하고 올라가는 게 힘들지 않아서 등산 초보자들도 많이 온대요. 하지만 눈이 많기 때문에 겨울에는 아이젠 착용이 필수예요. 저도 이곳을 처음 와봤는데요. 왜 겨울산하면 덕유산이라고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눈이 정말 예쁘게 쌓여서 마치 영화 겨울왕국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았어요. 저는 눈을 밟을 때마다 나는 뽀드득 소리가 듣기 좋더라고요. 확실히 고도가 높아질수록 추워지고 바람도 세지는 게 느껴졌어요. 숨도 많이 차고요. 멀리 보이는 산세가 참 멋있죠? 맑은 날에는 지리산도 볼 수 있다고 해요. 30분 정도 올라가서 정상인 향적봉에 도착했어요. 정상 바위 앞에서 사진을 찍으려는 사람들이 줄을 길게 서 있었어요. 저희는 줄을 서지 않고 그냥 옆쪽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대피소 쪽으로 내려가는 길이에요. 이곳이 대피소인데요. 곤돌라가 설치된 이후로 대피소의 기능은 상실했지만 작은 매점이 있어서 물건을 살 수 있고 숙박도 할 수 있다고 해요. 주로 아침 일출을 보면서 사진을 찍는 사람들이 숙박을 한다고 해요. 주변을 좀 둘러본 후에 준비해온 컵라면이랑 과일을 먹었어요. 라면은 언제나 맛있지만 특히 산에서 먹는 라면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추워서 손과 입이 얼 것 같았지만요. 식사 후에 아이와 눈 속에서 한참을 신나게 놀았어요. 곤돌라가 끊기기 전에 아쉬움을 뒤로하고 돌아왔는데요. 해질 때가 되니까 더 추워지더라고요. 곤돌라를 타기 위해서 1시간 정도 대기했는데 점점 발에 감각이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리조트에 돌아와서 식사를 하고 사우나에서 몸을 풀고 나니까 금방 골아 떨어지더라고요. 둘째 날 일정은 무주에서 2시간 거리에 있는 담양에 가보기로 했는데요. 담양은 대나무로 유명해요. 대나무를 이용한 음식이나 제품들도 많이 볼 수 있고요. 16제곱미터 정도의 대나무 숲이 우거진 중록원에서 산책을 했어요. 이곳 한옥에서도 숙박을 할 수 있다고 해요. 겨울에도 꼿꼿하게 자라는 대나무는 2차 대전 히로시마 원폭 피해에도 살아남았을 정도로 생명력이 강하다고 해요. 대나무로 만든 해먹이에요. 대나무 숲에서 음이온이 많이 나온다고 하던데 그래서 그런지 두통이 없어지고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었어요. 오래 걸어도 피곤하지 않았고요.
한옥 카페에서 대나무 잎을 우려낸 댄잎차를 마셔봤는데요. 맛은 그냥 녹차랑 비슷했어요. 야외에 차를 마실 수 있는 정자도 있고 고무신이 놓여 있네요. 고무신은 조선시대부터 신던 한국의 전통 신발 중에 하나인데요. 고무신과 관련된 재밌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군대에 가 있는 남자친구를 두고 여자친구의 마음이 변하는 경우에 고무신을 거꾸로 신었다라고 말하기도 해요. 카페 주인이 키우는 고양이인데요. 판다 인형 옆에 나란히 앉아 있어서 처음엔 인형인 줄 알았어요. 이곳은 한옥 체험관인데 담벼락에 소복하게 쌓인 눈이 참 예쁘죠? 해먹에 누워서 찍은 하늘이에요. 점심은 대통밥 정식을 먹었어요. 대나무통에 밥을 넣어서 찐 건데요. 맛의 고장 전라도답게 감칠맛 나는 다양한 반찬이 함께 나왔어요. 담양에서 유명한 떡갈비도 있고 죽순 회무침도 있는데 생선회를 무친 게 아니라 죽순을 채 썰어서 회무침처럼 버무린 거래요. 떡갈비는 옛날 임금님상에 올라가던 궁중 요리인데 소갈비살을 잘게 다져서 간장 양념한 다음에 갈비뼈에 두툼하게 붙여서 구워 먹는 음식이에요. 고기가 부드럽고 촉촉해서 먹기 좋더라고요. 식당 앞에 고양이 한 마리가 있었어요. 아이가 고양이 배를 쓰다듬었는데 잠자던 고양이가 깜짝 놀랐나 봐요. 식사 후에는 근처에 있는 메터세커이아길을 산책하고 서울로 다시 돌아왔어요. 어떠셨어요? 산이나 숲을 좋아하는 분이라면 한 번쯤 방문해 보시길 추천드려요. 그럼 여러분 행복한 주말 보내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